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강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강점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뛰어난 점인데, 이 강점이 되려면요, 내가 재능에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상태를 우리가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능, 내가 재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건 이 재능에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더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김연아 선수 기억날 거예요. 아주 그 나이 이제 있는 언니가 됐죠. 또 누나가 됐죠. 근데 김연아 선수의 7분의 드라마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중학교 때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이스링크에서 계속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고 싶었는데 또 운동하는 시간에 하루 8시간, 10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한 달만.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이 자꾸 아이스링크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다시 신발을 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다시 동해 메고 다시 한번 아이스링크로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코치를 고용하고 코치를 통해서 뭐요? 지식을 얻었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트리플 악셀 연습을 했죠. 그래서 엉덩이를 수천 번, 수만 번 이 빙판에 내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재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만 있게 되면 소멸되죠. 근데 거기에서 지식과 기술을 더해서 연마를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재능을 일찍 발견했다면 실제로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원한다면 거기에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은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빵집, 빵가게 셰프가 되고 싶어요. 위험 요인은 뭐가 있어요? 파티션이 너무 많다는 게 위험 요인이죠. 기회 요인은 뭐예요? 그런 창의력만 더 있다면 충분히 그 중에서 더 멋진 파티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이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즐겁게 그러면서도 내가 내 지식과 기술을 내가 재능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내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이 교과목에서도 그 과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은 뭐가 있고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에 정말 잘하는 거 있나요? 혹은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좋아는 하나요? 이것이 두 가지가 매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10대와 20대 시기에는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강점 지능이 있어요. 중요한 강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재능이죠. 그래서 자연탐구지능, 신체운동지능,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 그 다음에 인간친화지능,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는 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강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갯빛처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이 강점 지능 연구 중에 있고요. 끊임없이 지금 학계에서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강점 지능이 있는지 한번 좀 다음 이 장면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언어 지능. 어떤 특징이에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능력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 내가 글 쓰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시간에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를 하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하는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 또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떤 걸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안테나를 세워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인간 친화지능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성향이나 욕구 등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소유한 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기 성찰지는 아까도 좀 더 얘기했었지만 자기를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또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 같은 분별하여서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나왔죠.
자기 성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이 자꾸 내면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자연 탐구 지능은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편안함을 좀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직관력이 좀 좋다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음악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갑자기 둥실둥실 춤추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랩을 하고 싶거나 계속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 대다수 여기서 속하게 되는데 주변 소리나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음악 지능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이고 공연, 춤, 신체 뭔가 몸으로 표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학교에 앉아있다 보면 되게 좀 쑤시겠죠. 그래서 대다수로 활동적인 친구들은 이런 신체 운동 지능이 특히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수학 지능. 논리수학 지능은요, 사물과 사물 간의 이해를 발휘하고, 그리고 사물 사이에서 논리적 개연성을 이해하고 이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원인을 알고 싶거나 거기에 따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게 국어도 좀 잘하고요,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논리수학적 지능 친구들이 이제 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인간 친화질이 좀 약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산적으로 친구들과 이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공간지능이라는데 색과 형태와 구조에 관련된 지능이고요. 이 명확하게 사물을 이제 파악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미술, 예술 계통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 지능에 따라 8가지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능이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지능이 아직 못 발견했는지를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강점 지능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그럼 나는 어떤 지능하고 좀 내가 좀 잘 맞는 것 같은지 한 3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